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그 CAPM 그 과정 완화했을 때 이게 이제 성립하는지 아닌지 볼게요. 일단 이거 중요하죠. 무위험자산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현실에서는 우리가 무위험자산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CAPM을 도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정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가정들을 완화시켜도 CAPM이 성립할까라는 게 있어요. 왜냐면 이제 어떤 모형이라는 게 어떤 이제 뭐랄까 유용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 모형에서 쓴 가정하고 현실 세계가 굉장히 비슷해야 돼요. 혹은 그 모형에서 쓴 가정하고 현실 세계가 다르다 할지라도 그 모형의 가정을 현실 세계에 맞게 완화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형이 현실 세계의 어떤 현상을 잘 설명하면 우리 그런 모형을 그런 이론들은 좋은 이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CAPM도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는데 과연 현실 세계를 잘 설명할 수 있을까? 그래서 CAPM에서 가정했던 어떤 약간의 비현실적인 것들을 조금 가정을 완화하면서 현실 세계에 보자. 그래도 과연 CAPM이 성립할 거냐?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무위험자산의 존재예요. 야, 무위험자산이 없으면 CAPM이 성립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래?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그 무위험자산이라는 거를 어떻게 얘기할까? 실제 우리가 이제 위험하고 수익률 간의 관계를 보니까 중요한 게 체계적 위험 아닌가? 즉 보면은 총위험이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총위험이 보면 얘는 이제 체계적 위험하고 우리가 말하는 비체계적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총위험이 100인데 체계적 위험이 0이고 비체계적 위험이 100일 수 있잖아요. 야, 이런 자산은 어떤 거냐? 야, 실제로 우리가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런 체계적 위험이 없는 자산도 실제로는 무위험 자산 아니니? 야, 그렇구나. 그러면 베타 i라고 본다면 시그마 m 제곱 시그마 im이에요. 이 베타 i가 체계적 위험이니까 0이 되려면 뭐가 되지? 어차피 시장 포트폴리오는 위험 자산이에요. 얘는 0이 될 수 없어. 그러면 우리 여기 말은 분자에 있는 게 0이 돼야 돼요. 그럼 시그마 i하고 m은 시그마 i, 시그마 a, m, 로 im이에요. 자, a라는 거는 총위험이기 때문에 좀 위험 자산 이게 0이 되는 자산은 없어요. 얘가 없어. 시그마 m은 이 자체가 위험 자산이야. 0이 안 돼. 그러면은 시그마 im이 0이 되려면 어떤 자산하고 시장 포트폴리오의 어떤 수익률 간의 상관계수가 0이 되면 되겠네 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 공분상 값이 0이 되면 되겠네. 그래서 시장 포트폴리오가 존재한다는 전제에서 시장 포트폴리오가 올리폴리오와 개별자산의 공분산이 0이 되는 자산이 존재하면 그 자산의 베타는 0이야. 그럼 무위험 자산이야. 그러면은 그런 자산이 I라는 자산이 있다면 혹은 Z라는 여기서는 Z라고 했으니까 그런 자산이 Z라는 자산이 있다면 그런 Z라는 자산의 기대 수익률을 무위험 자산 수익률로 쓰면 되겠네. 오, 그래. 그러면은 그런 네가 말하는 요런 Z 자산, 그러니까 베타 값이 0인 자산이라는 게 존재하느냐? 라고 물어보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존재하냐? 라고 물어보면 항상 존재한다라고 해요. 그걸 누가 그렇게 했어? 블랙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증명했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좀 그림을 못 그렇지만 보시게요. 그림 7-8을 좀 봐볼게요. 그림 7-8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7-8이 돼 있는데 여기가 우리가 효율적 추사선이에요. 여기가 어디가요? 여기 MVP야. MVP를 중심으로 요 Z는요 아래 존재해요. 그럼 Z라는 자산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자산이죠. 자, 우리 직관적으로 좀 볼게요. 여기 P가 있어요. P하고 M의 상관계수는 얼마예요? 1이야. 같은 선상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애들은 M하고 여기 이제 P 프라임이라면 얘는 상관계수는 1에 가까울 거예요. 비슷하잖아. 그죠? 여기 있는 애들은 얘도 그냥 양수일 것 같아. 얘가 음수려면은 얘가 이렇게 움직일 때 반대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얘는 느낌상 이렇게 움직이니까 반대일 것 같아.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요
우리가 이런 애들, 요 Z라는 애들은 어디 있냐? 최소 분산 포트폴리오보다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얘하고 M과의 어떤 상관계수를 계산하니까 사실상 0이 나오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Z라는 애를 제로 베타 포트폴리오라고 우리가 이름을 짓자. 그래서 어디 있냐? 효율적 투자선은 GMVP를 중심으로 위험은 동일하지만 선택해서 어디 여기 보시면 상장에서 영인 자산을 찾아라. 제가 이 교재 전체를 여기다가 카피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어들이 안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교재 읽어보면서 보면 나와요. 그래서 요 제로 Z라는 거를 제로 베타 포트폴리오라고 한다. 결론적으로 뭐냐? 무위험 자산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제로 베타 포트폴리오는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이 제로 베타 포트폴리오를 무위험 자산의 대용치로 쓰면 이렇게 ERZ에서 직선으로 표현할 수 있다. 결론은 뭐냐? 무위험 자산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CAPM은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자, 써있네요. 여기 제로 베타 포트폴리오. 이렇게 한다. 예제 8번 볼게요. 이거 조금 중요해요. CAPM이 성립하면 뭐 다음에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뭐 그런 게 있더라고 쳐보자. 그래서 A하고 B를 봤어요. 자, CAPM이 성립한다. 자, 베타가 있다. 두 주식의 수익률의 공분사는 0이래요. 쉽게 말하면 코베이런스 RA하고 RB는 0이라는 뜻인 거죠. 자, 이 공분사는 0이려면 로 AB는 0이겠네. 왜냐면 A 표준편차 양수, B 표준편차 양수니까요. 자, 시장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주식 A와 B의 구성비는 68과 30이다. 자, 보시면 신기해. 시장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데 M을 구성하는데 세상에 두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A하고 B밖에요. 근데 구성비니까 시가 비율이잖아요. A는 전체 시장 포트폴리오 중에 68%의 시가를 차지하고 B는 32%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RM의 수익률은 RA에다가 얼마 곱해요? 0.68 B 0.32 RB 이러면 이제 시장 포트폴리오 나오죠. 자, 이런 상태이다. 그리고 무위험 자산은 존재하지 않는다. 시장 포트폴리오에 대한 제로 베타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에 가장 가까운 것은 그러면은 우리가 제로 베타 포트폴리오를 계산해 보죠. 제로 베타 포트폴리오는 어떤 거냐? 그림 봤죠? 이런 게 있으면 어차피 세상에 자산은 A하고 B밖에 없어요. A하고 B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만든 자산이 이런 효율적 자산을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요 MVP가 있을 거고 MVP 아래에 요 제타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볼 때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온라인 강의라 가지고 온라인이라 제가 이제 유튜브로 해가지고 뭐 되게 막 자세히까지는 안 해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공부를 할 정도는 되는데 뭐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좀 딴 얘기인데요. 이렇게 쓰면 요 M이 있잖아요. 시장에 세상에 우리가 이제 지배당하지 그냥 않는 자산 할게요. 심플하게 지배당하지 않는 위험 자산이 100개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M에는 몇 개가 들어있을 거예요? 100개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M 프라임은 여기도 100개예요. 여기는 M 더블 프라임은 여기도 100개가 있어요. 즉 M이나 M 프라임이나 M 더블 프라임이나 이 효율적 시장을 구성하는 효율적 선상에 있는 자산들은요. 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위험 자산을 지금 포함하고 있단 말이에요. 단 그 위험 자산의 투자 비중이 다른 거예요. 만약에 무위험이자리 이렇게 됐어. 만약에 무위험이자리 올라가면 M이 바뀔 거 아니에요. 왜냐면 무위험이자리 바뀌면 기대 수익률이 다 바뀌잖아요. 기대 수익률이 다 바뀐다는 얘기는 자산의 가격이 바뀐다는 거예요. 자산의 가격이 바뀌니까 시장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각각의 자산의 그 시가 비중이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중이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 하나씩 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세상에는 지금 A하고 B만 있어요. A하고 B만 있는데 효율적 투자 선상은 A, B로 만든 거예요. 다만 요 MVP를 중심으로 요 밑에 Z가 있겠죠. 그럼 RZ 역시도 A하고 B로 만든 거예요. 그럼 우리가 A에다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WRA, W만큼 투자하고 B에는 1-W에 RB를 투자하면 이 Z가 되겠죠. 자, 이 제로베타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을 계산하래. 그 ERZ를 계산하는 얘기잖아요. 이걸 계산하는데 보면은 이 여기서 이제 뭐냐, 이 W에 얼마 투자했냐라는 거를
계산하면 이 제로 베타 포트폴리오의 기대치를 계산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공매도에 제한은 없다. 즉 뭐냐면 W는 양수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음수로 투자할 수 없다. 자, 그러면은 제로 베타 포트폴리오는 어떤 거냐? 우리가 요 M하고 시장 포트폴리오하고 베타 Z는 이거잖아요. 이게 0이잖아요. 시그마 M제곱, 시그마 MZ는 0이면 이 공분산 자체가 지금 0인 자산을 우리가 제로 베타니까 자, 코베리언스 RM하고 RZ 쓰죠? 코베리언스 RM 어떻게 돼 있어? 여기 RM이잖아요. 0.68 RA 플러스 0.32 RB Z는 여기 있네. W 할게 그냥 RA 플러스 1-W RB 공분산이니까 코베리언스 얘하고 얘 되겠죠? 0.68 RA하고 WRA 이게 한 번 여기 두 번 그 다음에 또 코베리언스 0.68 RA하고 1-WRB야. 근데 얘네들은 값이 얼마일까요? 문제가 코베리언스 RA, RB는 0이라고 했어요. 얘는 그냥 0이야. 그 다음에 이제 얘하고 얘가 나죠. RB하고 얘도 0이 되겠네. 남는 거 끝에만 남겠네. 그쵸? 코베리언스 0.32 RB 1-W RB 되겠네. 그럼 얘는 AA니까 이게 분산이잖아요. 0.68 W에다가 베리언스 RA가 될 테고 그 다음에 얘도 BB니까 0.32 1-W 베리언스 RB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 좀 자리가 없으니까 깔끔하게 이쪽으로 좀 옮겨야죠. 자, 그러면 0.68 W에다가 베리언스 A가 얼마야? 35%니까 표준자가 0.35의 제곱 플러스 0.32 1-W에다가 RB니까 22%잖아요. 0.2의 제곱은 0이네. 봐봐요. 미지수가 지금 W 하나야. 식 W 하나고 이 W를 계산하면요. 마이너스 0.28이에요. 마이너스 0.28은 마이너스를 투자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만큼 투자해야 돼요? 그쵸? 이게 가능한가? 공매 제한이 없다. 죄송합니다. 착각했어요. 공매 제한이 없다는 거는, 그쵸? 이제 음수로 투자할 수 있다는 얘기네. 제가 아까 전에 눈이 안 보여서 잘못 읽었습니다. 0.28. 그러면은 A 주식에 0.228을 투자하고, B 주식은 어차피 두 개 합쳐서 1이니까 1.228이네. 그러면은, 아까 전에 RZ는 뭐였냐? WRA 플러스 1-WRB죠? 그럼 마이너스 0.28에다가 A가 18% 플러스 1.28에다가 B가 8% 이거 계산하면 되겠죠. 이 계산하면 얼마가 되냐? 5.72% 이렇게 나와요. 4번이네. 이거는 제가 아까 눈이 없어가지고 이게 너무 이게 요즘에 노안이 와가지고 잘 안 보여서 못 읽었어요. 이건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투자자들이 이질적인 기대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누구나 다 똑같이 기대 수익률과 위험을 기대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투자자들이 예를 들어 시장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야, 나는 낮게 투자해. 왜냐면 이제 이 기울기가 ERM-RF잖아요. 근데 누구나 RF는 똑같이 기대한다고 쳐봐요. 근데 어떤 애는 나는 첫 번째에는 ERM을 나는 10%로 생각해. 두 번째에는 그래? 난 ERM은 나는 15%인데 기대가 다르면 이 기울기가 다르단 말이에요. 이질적 기대하면 이거는 이질적 기대하는 사람이 두 명이야. SML이 두 개가 생겼어요. 이질적 기대하는 거는 100명이면 SML은 100개가 생기겠죠. 자, 그러니까 안 된다. 즉 이런 이질적 기대하에서는요 CFM이 하나로 나와야 되는데 여러 개 그 이질적 기대를 하는 사람의 숫자만큼 존재하기 때문에 CAPM은 성립하지 않는다. 자, 이번에 이제 차입이자율과 대출이자율이 다를 때예요. 이건 우리가 언제서 보냐면
2차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물론 근데 그거를 이제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 풀어도 이게 뭔 말인가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자, 보시면 어떤 거냐면 차입이자가 대출이자 보시면 여기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차입이자율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출이자율이 있어요. 어떤 게 더 비싸냐? 대출이자율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은행에다가 예금하는 이자율. 차입은 은행이 투자자한테 빌려주는 이자율. 일반적으로 차입 이자율을 비싸게 하죠. 은행은 이제 저렴하게 자금을 끌고 와서 비싸게 빌려주니까. 그럼 만약에 어떤 사람 보면은 두 명이 있잖아요. 봐봐요. 이렇게 있으면 M인데 M보다 왼쪽에 투자하는 애들은 어떤 애들? 대출 포트폴리오예요. 그럼 자기가 투자한 거를 굉장히 이제 쉽게 보면 대출 이자율로. 그러니까 요 M을 중심으로 요쪽에 투자한 애들은 그죠? 대출 포트폴리오 낮은 이자율. 그러면 M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투자한 애들은요. 돈을 빌려서 해요. 높은 이자를 빌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CML 기준으로는 시장 포트폴리오가 여기 하나 나오고 즉 대출자들한테는 시장 포트폴리오가 여기에 있어요. 차입자들한테 차입해서 돈 투자한다는 시장 포트폴리오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놔두니까 어차피 둘 다 시장 포트폴리오잖아요. 시장 포트폴리오는 베타는 1이에요. 둘 다 베타가 1인데 대출자의 베타가 이렇게 되고 차입자의 베타는 이렇게 돼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뚝 끊기는 현상이 발생해요. 이 현상이 발생하니까 중간에 하나로 직선으로 안 되니까 CAPM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봐요. 2차 시험에서는 이게 한번 어떻게 나냐면 사실 그 SML 선으로 하면요 별로 물어볼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요 CML을 가지고 많이 하는데 요 차입을 하든 대출을 하든 투자자 입장에서 여기 있잖아. 여기는 되게 그레이 에어리잖아요. 여기 안에서 투자하려면 최적 포트폴리오는 이렇게 무차별성이 겹쳐야 되잖아요. 근데 무차별성을 겹칠 때 투자자들의 위험에 대한 태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있으면 요 안에서 투자하겠느냐 이런 문제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풀면서도 야 이게 뭔 말인가 이럴 텐데 나중에 한번 제가 이제 기회 되면 물론 시간이 걸리겠지만 2차 문제도 다 풀 거예요. 어차피 교재도 있으니까 그죠? 교재 있는데 뭐하러 썩혀 다 풀 거니까 그때 한번 또 얘기해 볼게요. 그때 이제 풀 일이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세금이 존재해. 세금이 두 개 있어요. 모든 사람한테 동일한 세율. 그다음에 세율이 다르죠. 왜냐면 우리가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제 한계 세율과 유효 세율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인세법이 아니야 법인세지 이제 뭐 법인세든 소득세법이든 딱 세율이 법으로 딱딱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그 세율이 모든 사람한테 실제적으로 부담하는 게 똑같냐? 왜냐면 실제적으로는 뭐 세액 공제니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뭐 소득 공제니 이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요. 실제 부담하는 세율이 달라요. 그리고 우리가 유효 세율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들별로 세액 공제, 소득 공제가 다르면 세율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세율이 동일할 경우에는 우리가 세후 기준으로 투자하잖아요. 세후 기준은 실제 낮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 SML 선이 세금 없을 때보다는 아래로 이렇게 평행 이동을 해요. 자, 그렇지만 선은 하나야. 세율이 동일할 경우에는 CAPM이 성립돼요. 세율이 다르면 세후 기준으로 그죠? 세후 기준의 어떤 뭐랄까요? 다양한 SML 선이 이렇게 존재해요. 그러니까 세율이 다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CAPM이 성립하지 않아요. 근데 거래 비용이 존재한다. 왜냐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얘를 하나 우리가 불균형이 돼 있으면 A를 사기 위해선 M 안에 A가 포함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해야 되는데 그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거래 비용이 발생해요. 그러면은 그 거래 비용 하나 사고 팔아야 돼요. 근데 이 불균형이 된 게 쉽게 말하면 가격 차이가 100원 났어요. 근데 내가 하나 사고 팔아야 되니까 매매하려면 거래 비용이 200원이야. 야, 그러면은 100원 벌자고 200원 써요? 안 쓴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뻔히 불균형이 발생하더라도 사람들은 차익 거래, 좀 포트폴리오 재조정 이런 것들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거래 비용이 존재하면요. 거래 비용을 포함한 요 내용, 여기까지 해가지고 띠의 형태로 CAPM이 존재해요. 그래서 그러면 띠의 형태로 존재하면 CAPM이 성립하는 건가요?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좀 그런 거예요. 성립 안 한다고도 할 수 없고 성립한다고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어느 교재에서나
그냥 CAPM이 이런 경우에는 띠의 형태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성립한다라고 말하기도 애매하고 안 한다라고 말하기도 애매하니까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표현이니까 얘는 일반적이라는 게 이 제목에서 쓰는 표현이니까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무위험이자율이 변동해요. 물가가 인상하면 올라가겠죠. 왜냐면 우리가 1 플러스 R 명목이자율은 실질이자에다가 물가 있어요. 물가가 올라가면 쭉 올라가겠죠. 일반적으로 보면은 물가 인상으로 해서 SML이 위로 올라가면 어떤 일이 될까요? 자, 파이 2가 올랐어. 우리가 말하는 무혐의자 올랐어요. 그러면 SML이 위로 평행 이동해요. SML이 평행 이동하면은 자산들의 기대 수익률이 모두 다 올라간 거예요. 기대 수익률이 올라갔다는 거는 자산의 가격이 저렴해졌다라는 거예요. 자, 물가가 하락했어요. 그러면은 얘가 떨어지죠. 그러면은 똑같이 SM에 떨어진 건 자산들이 전반적으로 그죠? 이제 뭐랄까 비싸졌다. 이거는 뭐 물가 인상, 물가 하락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왜냐면 요 무혐의자를 구성하는 게 요 물가가 있으니까요. 근데 그냥 이런 거 구분하지 않고 그냥 금리가 올랐다라고 볼게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한국은행이나 이런 데서 보는 것도 이제 금리가 올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올랐다고 해볼게요. 금리가 오르면 그렇죠? 일반적으로요 주가가 떨어져요. 똑같네. 그렇죠? 금리가 올라서 SM이 올라가니까 기대 수익률이 올라가서 자산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금리를 내리면요 일반적으로 주가가 올라요.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볼 수 있죠. 물론 여러분들이 단순히 이 SML 선을 보고 금리가 올라가니까 SML이 올라서 전반적으로 자산 가격이 떨어지겠네. 주식 사야겠지.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투자하면요 망할 때요. 그래서 항상 왜냐면 이제 주가를 결정짓는 요인이 금리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긴 하지만 금리만이 금리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금리 외에 다른 요소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도 볼 수 있겠구나 보는 거지. 좀 뭐 금리가 올랐다고 주가 다 떨어져. 이건 그냥 우리가 이제 뭐랄까 교재에서 시험 목적으로 보는 거지. 실제 배웠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참고로만 보시고. 자,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가 바뀐 거예요. 위험에 대한 태도가 위험해졌다. 더 위험해졌다. 더 위험해졌다는 건요. 위험 한단에 대한 보상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즉, SML의 기울기가 더 가팔라진 거죠. 그래서 SML의 기울기 가팔라지면, 그러니까 여기가 현재인데, 기울기가 가파진 건요. 갑자기 사람들이 위험을 더 싫어하게 됐어. 시간에 따라서 사람의 위험 회피 성향은 바뀔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전쟁이 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처음 날 때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의 투자들이 세상이 불안해지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에 대해서 싫어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위험에 대한 보상이 많아져. 전반적인 자산 가격이 떨어지죠. 왜냐면 전반적인 위험 자산의 기대 수익률 값이 균형 수익률이 올라갔으니까. 반면에 세상이 태평성대야. 그럼 위험에 대한 회피 성향이 감소해요. 그러면 기울기가 완만해지죠. 똑같은 위험, 내가 위험한다는 일을 그죠? 이제 부담하는데 보상이 작어. 얘는 보상이 커. 이렇게. 자, 우리 용어를 하나 좀 가보실게요. 보시면, 자, ERI는 CAPM 수식을 쓰면 베타 I, 자, ERM-RF예요. 우리가 여기 ERM-RF를 뭐라고 부르냐? 시장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말을 해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ERI-RF는 베타 I ERM-RF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랬을 경우에 얘를 그럼 뭐라고 그러냐? 얘는 그냥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해요. 이름이 좀 비슷하잖아요. 차이가 있다면 얘 위험 프리미엄은 좀 더 일반적이에요. 근데 시장 포트폴리오는 세상에 하나뿐이잖아요. 그래서 시장 포트폴리오하고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 차이. 그래서 얘를 시장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별도로 이름을 하나 만들어줘요. 사실상 이 위험 프리미엄인데 이게 시장 포트폴리오면 어떻게 돼요? ERI 대신에 ERM-RF는 베타 I 대신에 베타 M에다가 ERM
마이너스 RF잖아요. 베타 M은 1이니까 결과적으로 ERM 마이너스 RF. 그러니까 시장 포트폴리오 기준으로 위험 프리미엄을 계산하니까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구분하기 위해서 좀 더 포괄적인 말로는 그냥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하고, 그 중에 이제 시장 포트폴리오의 무위험 자산 대비 수익률, 얘네를 우리가 시장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푸시다가 위험 프리미엄이라는 용어가 나올 때도 있고 시장 위험 프리미엄이라는 용어가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용어가 나오냐에 따라서 얘는 시장 포트폴리오에 대한 위험 프리미엄이구나. 얘는 그냥 개별 자산, 어떤 위험 자산, 시장 포트폴리오가 아닌 위험 자산에 대한 위험 프리미엄이구나.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 시장 모형이 또 계산할 게 엄청 많아가지고요. 실제 시험에서는 굉장히 빈번해요. 왜냐면 CAPM 중에 SML 가지고 계산할 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계산 문제가 SML은 좀 문제를 내더라도 제한적인데 이 시장 모형은 문제 낼 게 엄청 다양해요. 또 통계적인 지식까지도 이제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출제위원께서도 좋아하는 그런 파트긴 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